안녕하세요. 트리아누드 강 실장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충전 드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어떤 드릴을 살지 고민 중이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여기 몇 가지 충전 드릴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쉬, 툴앤툴, 밀리터리 제품인데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제품들을 가지고 나에게 맞는 드릴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정용 드릴을 사야 되는데 어떤 걸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전문적인 드릴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충전 드릴을 사실 때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충전 드릴로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되어 있어 어떤 걸 사야 되나 무척 고민스러우실 겁니다. 그 첫 번째 난간이 스크류 드라이버, 드릴 드라이버, 햄머 드릴 드라이버, 임팩트 드라이버, 임팩트 렌치 등 종류가 다양하다는 건데요. 그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가정용 드릴이라면 이런 제품이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일반 나사를 조이고 푸는 용도로 집에 하나씩 두고 쓰기도 하죠. 나사 조이기와 같은 간단한 작업 용도 말고는 그 외에 별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대신 무게가 가벼워서 간단하게 쓰시기엔 정말 좋습니다. 드릴 드라이버는 방금 보신 스크류 드라이버에서 드릴 기능이 추가된 겁니다. 말 그대로 드릴, 한국말로는 천공이라고 하죠. 구멍을 뚫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숫자가 적혀진 부분이 토크를 조절하는 부분인데 숫자를 크게 할수록 파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걸 드릴 표시가 있는 부분까지 끝까지 돌리면 드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료의 강도에 따라서 이 값을 조절해서 쓰게 되는데 저는 보통 나무에 나사를 박을 때 이 값을 10에서 15 정도로 놓고 쓰고 드릴 기능으로 사용할 때는 이걸 끝까지 돌려서 드릴로 맞춰두고 이 빨간 버튼 보이시죠? 이건 드릴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걸로 1단보다 2단이 빨리 돕니다. 저는 2단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뚫어주면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콘크리트와 같이 단단한 곳은 뚫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햄머 드릴 드라이버인데요. 이 햄머 드릴 드라이버는 일반 드릴 드라이버 기능을 다 가지고 있고 플러스로 햄머 기능이 추가되어 있죠. 망치처럼 뒤에서 때려준다는 건데요. 이 햄머 기능으로 돌려서 변경하시면 기계가 회전도 하면서 뒤에서 때려줍니다. 그래서 드릴 드라이버로는 뚫기 힘든 단단한 곳을 뚫기에 만든 드라이버입니다. 콘크리트에 나사 같은 걸 박을 때 유용하겠죠. 보통 이 햄머 드릴 하나면 앞에서 설명한 드릴들의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가정에선 거의 모든 작업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임팩트 드라이버나 임팩트 렌치는 언제 사용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건데 임팩트 렌치는 저희도 없습니다. 저는 이 두 제품은 어디까지나 전문가용으로 생각합니다. 일반 가정에선 무언가를 조립하거나 수리할 때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선 임팩트 드라이버는 힘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 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나무에 긴 나사를 박아 넣거나 꽉 낀 걸 풀 때 사용하는데 이게 방식이 햄머 드릴 같이 회전하면서 망치처럼 앞으로 쳐주는 방식이 아니고 더 이상 안 들어갈 것 같은 부분에서 회전 방향으로 나사를 탁탁 치면서 돌려주기 때문에
나사가 더 이상 안 들어가고 소재에 찝혔을 때 드릴의 회전 방향 손목이 꺾이거나 하는 게 없이 쑥쑥 박아놓고 쭉쭉 풀어냅니다. 보통 가정에서 이런 작업을 할 일이 적죠. 그리고 이 제품은 원형으로 된 비트를 꼽을 수가 없습니다. 육각으로 된 비트만 꼽을 수가 있는데요. 호환되는 이런 척을 구입하시면 원형으로 된 비트도 끼워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척을 끼우고 원형으로 된 일반 비트까지 끼우면 드라이버가 되게 길어지고 무거워서 가끔 사용하는 건 몰라도 항시 쓰기엔 되게 불편합니다. 다음으로 임팩트 렌치는 임팩트 드라이버랑 비슷한데, 임팩트 드라이버가 나사나 기본적인 육각 볼트용이라면 임팩트 렌치는 복수를 사이즈별로 갈아 끼우면서 사용하는 거라 보시면 조금 간단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조여진 볼트와 너트를 풀고 조일 때 사용하는 거라 주로 자동차 정비소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목공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저도 햄머 드라이버와 임팩트 드라이버까지만 있습니다. 임팩트 렌치는 저도 필요성이 없어서 따로 구매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베어툴이라는 겁니다. 베어툴은 기계 자체만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충전해서 쓸 수 있는 배터리나 배터리 충전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이걸 잘 확인하셔서 구매를 누르셔야 됩니다. 저도 간혹 너무 저렴한 가격에 혹해 들어가 보면 이 베어툴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호환되는 배터리가 있으신 분들은 베어툴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계값만큼 배터리 가격도 상당하기 때문에 배터리들을 호환해 쓰려고 처음 구매한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한 번쯤 고민하시고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종류도 몇 가지 되고 이름도 화학용어로 되어 있어서 헷갈리실 겁니다. 저도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헷갈립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자면 배터리 종류에는 니켈 카드뮴, 니켈 수소, 리튬 이온, 리튬 폴리머 배터리 등 다양합니다. 일단 니켈 전지와 리튬 배터리 이 두 분류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켈 전지부터 말씀드리면 니켈 전지들은 자연 방전 현상과 메모리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 방전은 말 그대로 그냥 놔두기만 해도 배터리가 100% 충전되어 있던 게 50%, 25%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게 한번 쓰고 다음에 다시 쓰려고 꺼낼 때 다시 충전해서 써야 되는 아주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방전되지 않은 배터리를 반복적으로 충전할 때 배터리 용량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오래전에 드릴을 구매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배터리를 끼운 제품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오래되면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쓸 때마다 충전해서 써야 되는 불편함으로 결국 기계 자체를 안 쓰게 된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드릴들은 메모리 현상이 거의 없고 자연 방전도 거의 없는 리튬 배터리 제품들을 사용하는데,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드릴 종류보다는 드론이나 RC카 같은 급속 토크가 필요한 고방전율 제품에 주로 쓰이고, 리튬 이온 배터리는 드릴부터 글라인더, 원형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구 제품에 널리 쓰입니다. 요즘 출시되는 거의 모든 무선 배터리 제품이라면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끼워져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예전에 제가 드릴을 살 때 니켈 배터리 제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점점 사라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자연 방전이 되고 메모리 현상이 있어서 수요가 적어진 탓 같은데요. 요즘 판매되는 드릴 제품들을 보면 3.6V를 끼운 엄청 작은 가정용 스크류 드릴마저도 리튬 이온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니켈 전지는 찾기도 힘들고요. 아, 그리고 배터리에 이런 숫자가 적혀있죠. 14V, 18V라고 써져 있고 옆에 암페어시라고 적혀 있는데요. 볼트 앞에 적혀 있는 숫자부터 말씀드리면 보통 볼트 앞에 있는 숫자가 클수록 힘이 더 좋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볼트 숫자가 클수록 배터리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무겁더라도 현장에서 보통 18V나 20V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힘이 좋기 때문이죠.
가정에선 보통 간단한 술이나 벽에 조그만 구멍을 내서 액자 같은 거 걸 때 사용하시니 3.6V 제품에서 12V, 14V까지를 추천합니다. 만약 제가 집에서 쓸 용도로 드릴을 구매한다면 작은 볼트로 된 가벼운 스크류 드라이버 하나랑 콘크리트 벽에 액자를 걸 용도로 14.4V 정도의 햄머 드릴을 구매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햄머 드릴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작은 일 할 때 큰 도구는 불편하니 이런 조그만 드릴 하나 있으면 요런 나사들 요런 거 할 때 간단하고 편하겠죠?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귀찮아서 집에 가면 십자 드라이버도 안 만집니다. 그리고 암페어시라는 건 숫자가 클수록 배터리 용량이 크다는 걸 의미하고 완충 시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이 숫자가 클수록 배터리 무게도 무거워지겠죠. 여기까지 가정에서 사용하실 때 어떤 드릴을 사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좀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목공 다이를 취미로 해봐야겠다는 분들을 위해 하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18V를 주로 사용합니다. 물론 14V도 사용하죠. 높은 볼트를 쓰는 이유는 오직 힘 차이 때문에 쓰는 건데요. 힘 차이도 힘 차이지만 기계가 고장이 안 나는 게 우선이죠.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가정과 달리 드릴링을 계속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드릴 모터의 수명이 금방 단축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브러시리스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모터에는 브러시타입 모터, 브러시리스 모터가 있습니다. 브러시타입 모터는 카본 브러쉬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 카본 브러쉬는 소모품이어서 오래 쓰다 보면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쓸 때마다 마찰이 생겨서 모터에 불꽃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마찰에 의해서 모터 수명도 짧아집니다. 하지만 브러시리스 모터는 카본 브러쉬가 들어있지 않아 반영구적이며 마찰이 없는 방식이라 모터의 불꽃도 잘 발생하지 않고 모터 수명도 깁니다. 대신 가격이 비싸죠. 하지만 드릴을 오래 사용하실 거면 브러시리스 타입을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은 드릴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자세히 파고들면 무브와 속도는 얼마인가, BPM은, 그럼 최대 토크는 몇 단까지 가능한가, 이런 걸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거 힘 좋네? 아니면 이거 가볍네? 이 정도만 따지고 고장 없이 오래 쓰고 힘 좋은 게 최고죠.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숫자가 클수록 힘도 좋고 기계 성능도 좋으니 작업 능률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능이 좋은 건 비쌉니다. 불변의 법칙이죠. 그리고 저는 어떤 브랜드인지 따지지는 않습니다. 주로 가성비를 많이 따지죠. 여러분이 어디에 어떤 용도로 드릴을 사용할 건지,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작업 용도에 맞는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고르신다면 그게 베스트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